안녕하세요. 31살 갓 돌진한 딸아이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께서는 어머니에게 주시려고 했던 건물을 작년 봄에 저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건은 이 건물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는데, 갑작스레 저도 건물을 받게 되어서 당황도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관리하고 돈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며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맞아본 적 없고 아버지와 여행도 다니고 용돈도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받고 예쁨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생활하시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으시고 저희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사십니다. 남편은 저와 싸운 적 없이 잘 지내왔는데 한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전 저와 시어머니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 후로 남편은 저에게 쌀쌀맞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화나게 만들더군요. 너무 어이없지만 시어머니와 다툰 이유는 건물에서 받는 월세를 왜 제가 관리하고 있냐라는 주제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아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물 월세를 왜 너가 관리해? 남편에게 이제 맡겨라. 하시더군요. 제가 제 건물을 관리하겠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니까 자고로 건물같이 중요한 돈 문제는 남자가 관리하는 거다. 라고 하시며 여자가 하기는 너무 힘드니 남편에게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제가 관리해도 돼요. 괜찮아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어른이 얘기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시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하나의 사건도 역시나 건물과 관련된 문제였네요. 시어머니는 아가씨와 카페를 하고 싶다는데 1년 안에 자리 잡을 테니 월세 보증금 없이 하신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무슨 제 건물이 월세 안 받는 무료봉사 건물도 아니고 아가씨라는 사람은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은커녕 제 남편한테 용돈 받아서 놀러만 다닙니다. 놀러만 다니는 아가씨를 제가 뭐가 이쁘다고 월세도 안 받고 카페를 차려주나요? 이쁘다고 해도 월세 안 받고 카페 차려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해외를 자주 가시는데 그때마다 제 선물을 사오시는데 가방이나 지갑 이런 겁니다. 아가씨는 저희 집 놀러와서 빌려달라고 빌려가서는 절대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론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아가씨를 뭘 믿고 제 돈 투자해서 카페를 만들어줍니까? 안 그런가요? 시어머니께서는 싸가지 없고 자기 아들 무시한다며 남편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 찾아가서 한풀이하고 저희 아버지 집까지 찾아가서 제 욕을 하시고 돌아가신 어머니 흉까지 보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전화 받고 알게 되어서 어머니 욕까지 하신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어 따졌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제게 던지더라고요. 저보고 그냥 해주지 건물로 유세 부리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건물 자리도 없고 요즘 카페 장사 정말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다시는 시댁 근처도 안 간다고 말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시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남편이란 사람과 시부모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저한테 빌붙어서 뭐 하나라도 떼먹으려고 옆에 있는 것 같네요. 또 한 번은 건물 받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사표 내고 장사한다는 거 제가 반대했는데 그 후로 월급 받으면 월급 시댁에 다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원하는 대로 월급 시댁에 다 주거나 차라리 이혼하자고 선언하니 갑자기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갔다가 일주일 뒤에 들어와서는 앞으로 저희 아버지를 집으로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 집 가는 것도 한 달에 한 번만 가라고 합니다. 저는 아기 낳으면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했고 예쁜 손녀 생기신 아버지는 시간 나실 때 낮에 종종 놀러 오십니다. 오셔서 남편과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출가하고 나서 아버지 집 오랜만에 갔을 때 라면 드시는 모습 보고 일주일마다 반찬 잔뜩 해서 가져다 드리고 웬만하면 점심만 저랑 같이 먹자고 부릅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사는 우리 집도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어머니 없이 자란 게 흠잡힐까봐 예물이며 혼수며 부족함 없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위 기죽지 말라며 오히려 더 챙겨주고 눈치 보시는데 퇴근하고 온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해달라는 거 해주랍니다. 싫다. 사과는 어머니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제 말에 예의는 어디다 팔아먹고 아비밖에 모르냐며 아비 거리더군요. 어미 없이 자라서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을 모르는 거랍니다. 그 말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딸 들쳐업고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꺽꺽 우니까 아버지는 놀라셨고요. 우리 딸은 엄마가 우니까 같이 울어버리네요. 지금 결혼 전 제 방에서 마음 추스리고 글 남겨봅니다. 저는 정말 이혼하고 아버지랑 딸이랑 살고 싶어요. 시댁에서 더 이상 흔들리기 싫고 거지 같은 시댁 이제 그만 보고 싶네요.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딸아이가 나중에 저를 원망하면 어떡하죠? 이혼을 한다면 저보다는 나중에 딸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위로와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모든 댓글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 결혼 준비 중인 친구와 곧 있으면 예쁜 아기가 생기는 친구, 좋은 일을 앞둔 친구들에게 말하기가 겁나서 이곳을 친구 삼아 글을 남겼습니다. 저 댓글들을 읽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마음도 정말 단단히 먹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긴 과정일지는 모르겠지만 딸, 언니, 동생이라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글이라도 안 쓰면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쿵쾅거립니다. 아침까지 그 인간한테 집 전화로 계속 전화 오고 시어머니한테도 전화 온 것 보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어젯밤 고모한테 제 이야기를 다 하셨고 놀란 고모가 오빠와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친척 오빠도 외동이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친오빠나 다름없습니다. 고모부가 법률 쪽에서 일하셔서 법적 절차를 도와주신다 하시고 제 손 꼭 잡아주면서 어려울 일 없고 힘든 일 없을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니 같이 이겨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고모부 말에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점심 먹고 딸아이는 고모가 봐주시고 저와 오빠는 저희 집으로 짐도 챙기고 도어락도 바꾸려고 갔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없으시고 아가씨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유령 취급하고 딸 짐하고 제 짐 몇 가지 챙겨서 방에서 나오니 아가씨가 시어머니한테 언제 전화했는지 시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임 사람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오빠와 시댁에 충돌이 있었고 말리던 저를 아가씨가 밀쳐버려서 허리도 다쳤습니다. 오빠는 목에 손톱으로 흉도 생겼고 도중에 아버지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경찰 부른다고 하니 그렇게 고함 지르고 난리치던 시댁 사람들 눈치만 살살 보고 조용합니다. 집 명의가 아버지입니다. 당장 아들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남편 물건 현관으로 집어 던지시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시집 잘못 간 제 탓 같아서 바보같이 방 들어가서 또 울었습니다. 오빠와 제 목에 흉진 것, 저 밀치고 머리 잡은 거 고소할 거라고 통보하니 저한테 독한 년 천벌받으라고 온갖 악담하시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아버지한테까지 욕하시는 거 보니까 눈이 돌아갔습니다. 따라 나가서 아버지 가방에서 차키 뺏어서 차에서 아가씨 짐 다 바닥에 집어던져버리고 뭐라고 하는 시댁들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가 빌려간 건 제 차입니다. 악마보다 더한 시댁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사람 불러서 도어락 다 바꾸고 남편 짐 빼서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남편 놈이 계속 전화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말씨름 더 이상 싫고 제 마음 변화는 없고 법으로 결정 보자고 통보를 했죠. 한 번만 더 찾아오고 전화하면 증거만 더 쌓이는 꼴이니 그만 귀찮게 하라고 하니까 전화는 아니지만 문자로 미안하다고 계속 보냅니다. 다시는 내 돈만 탐내는 너네 가족이랑은 꼴도 보기 싫고 이제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고 엮이기도 싫다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오빠는 제가 아직도 손을 덜덜 떠니까 저 대신 운전해서 아버지 집까지 데려다주고 고모는 잘했다며 마음 단단히 먹고 겁내지 말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세수만 수십 번을 했습니다. 정신을 더 찾으려고요.
겨우 정신 차리고 아버지 밥해 드리려고 장봐와서 손이 덜덜 떨리지만 이렇게 후기를 쓰게 되네요. 어젯밤 예쁜 딸아이가 잠들자 아버지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히려 증거는 아버지 핸드폰에 다 있더군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저를 설득해서 카페를 차려달라고 몇 번씩이나 전화하고 문자를 했습니다. CR도 안 먹히니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사돈 답답하시다, 천벌 받으실 거다 등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동안 딸을 위해 묵묵히 참아오셨던 아버지도 이혼하는 게 맞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저한테 어머니 없이 자라온 게 불행하냐고 물으셔서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부족했냐고 또 물으시길래 그것도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제 딸도 같은 마음일 거라 말해주십니다. 그 말에 펑펑 우니까 그만 울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으니 안 보였던 내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이제야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혼을 하며 힘든 일이 많겠지만 버텨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지만 아버지는 외국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며 물어보시고, 아니면 시댁처럼 무식하게 사업한다고 하지 말고 계획하고 공부해서 장사 한번 해보라고 권하십니다. 고모부에게도 연락이 와서 증거를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이 정도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권, 양육권까지 다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남편이더군요. 제발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또다시 비는데 고모부께서 저에게 조언해 주신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녹음도 하고요. 폭행에 관한 민형사 조치는 다 할 거고 시모 신우는 물론이고 당일에 몰려와서 폭행에 협력하거나 가담한 사람들도 모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진단서도 떼놓았고, 그리고 정 잘못했고 합의하고 싶으면 기회를 주겠다고. 조건은 딱 하나.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할 경우에 정말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힘든 하루였지만 한편으로 설레는 하루도 된 듯합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글로나마 제 상황과 마음을 써내려가니 오히려 더 굳은 확신과 제가 잘했다는 믿음이 생기네요. 댓글로 많은 위로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위로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신 만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